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은행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 즉 부의 초기 온도 설정값에서 비롯된다. 부의 초기 온도 설정값이 100억인 사람은 80억을 번다 해도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100억 이상의 갑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의 초기 온도 설정값이 5억인 사람은 그의 수중에 80억이 들어오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흥청망청 써버린다. 본인이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부의 초기 온도값이 5억인 사람에게 80억이란 돈은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망한다 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한 뭉치씩 건네준다 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만큼의 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돈은 다 거덜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 안에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만약에 부의 초기 온도값이 100억인 사람이라면 로또에 당첨되어 10억이나 20억을 받는다 해도 자신의 일상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열심인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세상이 아마도 비웃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소심함 때문이다. 부의 초기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소심함, 두려움을 버려야 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부의 초기 온도가 매우 낮다. 필자도 역시 이런 사람이었다. 40년 동안 말이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수많은 책을 읽게 되자 서서히 생각과 의식이 어제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매일 약간씩 달라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30, 40대 중년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인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때그때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의가 들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물을 가열할 때도 역시 99도까지는 절대 끓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100도가 되기 전에는 의식과 사고의 전환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끈기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의 초기 온도를 높인다는 것은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가치와 성장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의 초기 온도를 높게 설정할 수 없다. 부의 초기 온도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부의 초기 온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 신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자가 되는 과학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것은 대수나 연산처럼 정확한 과학이다. 성공과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적인 저자인 월러스 D. 와틀즈가 자신의 명저인 부를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이란 책에서 한 말이다. 즉,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이 방식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늘 가난하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별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늘 부유하다. 심지어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능력이나 학식이 엇비슷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리고 그 격차는 세월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그렇다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게 되는 특정한 방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과학처럼 항상 들어맞는 법칙이 있다면 누구나 그 특별한 방식, 즉 부자가 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일을 했을 때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며 근검절약이나 저축의 결과도 아니다. 생각해보라. 환경의 문제라면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또한 근검절약이나 저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보다는 자유롭게 돈을 쓰면서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훨씬 더 많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방식의 첫 번째 과학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부자가 될 가치가 있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학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그날 반드시 하는 것과 일을 성공적인 방식으로 해내는 것, 감사하는 것, 목적의식을 잃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경쟁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과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기 때문에 부를 획득하며 그러한 부는 사실상 무한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하는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행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이다. 모든 행동은 그 자체로서 성공이나 실패 둘 중 하나다. 모든 행동은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둘 중 하나다. 비효율적인 행동은 모두가 실패한 것이다. 만약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보낸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실패작이 될 것이다. 당신의 모든 행동이 비효율적인 것이라면 당신이 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에게 더욱더 해로울 뿐이다. 반면에 효율적인 행동은 모두가 그 자체로서 성공적인 것이다. 당신이 살면서 하는 행동 모두가 효율적인 것이라면 당신의 인생 전체는 틀림없이 성공적인 것이 된다. 실패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많은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다. 월러스 D. 와틀즈 부를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 162에서 163쪽 부자가 되는 과학은 한마디로 당신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적게 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충분히 많이 하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일을 할 때 그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부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부를 쌓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자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를 통해, 어떤 부자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통해, 또 어떤 부자는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통해,
또 어떤 부자는 자신에게 맞는 전문직을 통해 부자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발견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일을 하는 게으른 타입의 유형이다. 두 번째 부류는 놀랍게도 무조건 열심히 하는 타입의 유형이다. 첫 번째 타입이 실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두 번째 타입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둔한 것은 없다. 모든 대가들이나 고수들은 자신만의 방식과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발견한 후 더욱더 열심히 그 분야의 길을 걸어갔다. 이와 달리 실패하는 사람들이나 아마추어들은 자신만의 방식과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는 것을 생략한다. 그 결과 자신만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한다 해도 수십 년 전의 실력과 하나도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길과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길에 헌신하고 몰입할 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부와 명성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터득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마치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거나 물을 베는 것과 같은 것이다. 19세기 말 유미주의를 대표하는 아일랜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성공은 과학이다. 조건을 갖추면 결과를 얻는다라고 말했다. 성공과 부는 동일어이기도 하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부도 역시 과학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의 원천은 창의적인 상상력이다. 한 나라의 진정한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적 상상력에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자신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한 말이다. 그 후로 200년이 지나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인 부의 미래에서 기술적 발전이 한계에 직면할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는 상상력에 의해 창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200년의 시차를 둔 최고의 석학들은 모두 부의 원천이 상상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상력이 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사막 도시에 불과했던 두바이라고 할 수 있다. 두바이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제 세계의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그곳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고 아무 자원도 관광 상품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그저 황량한 사막의 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이 생겼고 환상의 인공섬이 생겼다. 세계 최장의 인공 운하가 만들어졌으며 세계 최초의 수중 호텔이 만들어졌다. 서울 면적 절반 크기의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가 지어졌고 섭씨 40도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
스키장이 생겼다.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초인류 공항의 한 달 이용객은 이제 5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그 황량했던 도시가 볼거리가 차고 넘치고 즐길 거리가 풍성하고 관광할 것이 지천에 깔린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의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상상력이 없었다면 두바이는 여전히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사막 도시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상상력은 부를 창출해내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주 1회 출근으로 연봉 15억을 버는 일본의 경영 전략가 가와이 요시오는 자신의 저서 생각혁명이란 책을 통해 돈 잘 버는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하고 손해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노력이나 성실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대담한 발상이라고 말한다. 그 예로 휴대전화를 만드는 사람보다 오히려 부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 틀을 가공하는 공장이 많았지만 갈수록 고난도의 기술과 정밀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예전과 달리 새로운 기종이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힘들게 틀을 만들었다고 해도 수익을 남기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정밀도나 속도, 질이 높아야만 약간의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휴대전화를 부수는 업체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DOWA 홀딩스라는 회사는 다 쓴 휴대전화를 모아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분야라고 한다. 원래는 광산에서 철광석을 캐내 철이나 구리 등을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광석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것보다 휴대전화에서 추출하는 편이 더 간단하고 효율이 높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누군가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하지만 누군가는 발상의 전환만으로 쉽고 편하게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 역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피터 드러커, 톰 피터스와 함께 이코노미스트지가 선정한 현대의 사상적 리더로 유일한 아시아인인 세계적인 경영 구루 오마에 게니치는 답이 없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다 2배 생각하는 사람은 10배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3배를 생각하는 사람은 100배의 돈을 벌 수 있다. 그가 돈 잘 버는 사람은 머리를 어떻게 쓸까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필자는 이 말에 100% 동감한다. 위대한 성공자들과 위대한 부자들은 모두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머리를 사용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옛말에도 힘을 쓰는 리더는 삼류 리더이고 머리를 사용할 줄 아는 리더가 인류 리더라는 말이 있다. 항상 머리를 사용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샘솟고 상상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려고 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그저 장식으로 달고 다니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의 뇌는 편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게으른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했던 방식, 어제 했던 생각, 어제 갔던 그 커피숍, 어제 먹었던 그것을 최우선으로 선호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뇌는 가장 경제적인 신체 장기이다. 우리 몸의 혈액 중에서 뇌에 공급되어야 하는 혈액과 영양분이 가장 많다. 특히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뇌가 필요로 하는 혈액과 물과 영양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뇌는 생존과 보존을 위해서 가능하면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생각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싶다면 지금 당장 고등학교 수학책을 찾아서 꺼내보라. 그리고 아무 페이지나 열어서 10문제 정도만 풀어보라. 엄청나게 짜증이 나서 수학책을 집어 던질지도 모른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도 하기 싫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수학보다 더 복잡하고 더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기 싫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이건희 등은 엄청나게 어려운 인생이라는 수학 문제를 엄청난 생각을 통해 정답을 맞힌 사람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모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의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누군가 지시하는 대로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빌 게이츠는 바쁜 업무 중에서도 1년에 2차례씩 미국 서북부에 있는 별장에 은둔한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생각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 주간이라고 부른다. 왜 바쁜 대기업의 회장이 1년에 2차례씩 별장에 은둔하여 의도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일까? 바로 생각을 통한 상상력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왜 세계 최대의 컴퓨터 업체인 IBM의 모토가 생각하라일까? 21세기 최고의 창조적 기업인 애플의 슬로건이 다르게 생각하라일까? 생각을 할수록 상상력은 향상된다. 생각을 통해 높은 차원의 상상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결국 부의 원천이 된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젊은 시절부터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컴퓨터도 없는 책상 앞에서 생각에 골몰한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삼남으로 태어나 회장이 될 운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을 제치고 회장이 되었고 일본의 소니보다 훨씬 더 못한 구멍가게 같은 삼성을 지금의 초인류 기업 삼성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 30년 동안 삼성을 300배나 성장시켰던 것이다. 30년 전에 삼성과 경쟁을 하던 수많은 기업들과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졌고 그때 삼성이 감히 경쟁할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거대 기업 소니가 이제는 삼성을 올려다보아야 할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삼성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원인은 결국 생각할 줄 알았던 뛰어난 리더의 자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희에 대해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그의 삶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본 후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큰 간극이 존재한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잠깐씩 비치는 그의 모습으로는 그가 어떤 리더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삶과 리더로서의 자질을 연구하여 책을 썼던 작가로서
그를 평가할 때 그는 정말 남달랐고 진정 생각할 줄 아는, 머리를 사용할 줄 아는 경영자였다는 것이 나의 평가이다. 이건희는 어렸을 때부터 선진 문물을 배우고 익히라는 아버지 이병철의 지시에 따라 부모의 보살핌과 따스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일본에서 고독하게 자라야 했다. 그 시절에 다른 또래 친구들은 부모한테 어리광을 부리고 친구들과 놀고 게임에 빠졌지만 그는 수백 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스스로 익히고 터득했다. 다시 말해 이건희의 사고법은 남달랐다.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사고법은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향상되었던 것이다.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출연자들 모두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한 그는 삼성그룹의 회장이 되고 나서도 이리저리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는 회장이 아니라 조용히 고립된 공간에서 의도적인 생각을 하는 경영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은둔의 경영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1년에 2번씩 은둔하여 생각을 하는 빌 게이츠도 책상 위에 컴퓨터도 없이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워렌 버핏도 재택근무를 통해 생각에 집중하는 이건희 회장도 모두 생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생각은 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당신이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그것을 무언가 큰 것으로 바꾸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처럼 돈은 결국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많이 할수록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상상력이 곧 돈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고,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상상력은 가끔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지만 그것 없이는 아무 곳도 갈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상상력은 사실상 부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상상력과 창조의 원천으로서 놀이를 탐구한 책인 놀이, 마르지 않는 창조의 셈이라는 책에 보면 상상을 많이 할수록 위대한 창조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는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를 보는 것으로 그 예술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창조자인 자연은 언제나 많은 것을 버린다. 개구리 한 마리는 수백만 개의 알을 낳지 않는가? 그 중에서 올챙이가 되는 것은 몇십 마리에 불과하고 다시 여기서 불과 몇 마리만 개구리로 자라난다. 우리도 자연처럼 무수히 많은 상상력과 연습을 시도하고 버려야 한다. 상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개구리가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 것과 같다. 그 중에서 단지 몇 마리만 개구리로 자라나지만 상상을 하지 않게 되면 단 한 마리도 개구리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상력은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대한 상상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일약 유명인사가 되고 갑부가 될 수도 있다. 상상력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같은 회사를 탄생시켰다. 상상력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다.
창의적인 상상력은 새로운 미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에 더욱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인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책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가장 풍요로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래는 매우 색다른 마인드를 가진 매우 색다른 사람의 세상이 된다. 그들은 창의적이며 감정의 교류에 능하며 인지력이 뛰어나며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가장 풍요로운 보상을 받을 것이며 사회에 가장 큰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중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 중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재능이나 성격이나 건강을 다르게 부여받고 태어난다. 하지만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사람마다 창출할 수 있는 부도 역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능력이 비슷하고 환경이 똑같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부를 창출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이다. 워렌 버핏의 경우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 그는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투자처를 가지고 있다. 그 투자처가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빌 게이츠의 경우에는 자신이 창업한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강호동의 경우에는 그가 하는 사업과 식당 그리고 방송 활동이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부자가 되는 사람과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연예인들이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인기라는 것이 불을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연료와 같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라도 인기가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남들보다 월등히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연료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일반인들에게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은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대표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되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도 이것과 다른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 중에 괴짜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거의 만들지 않고 평생 살아간다는 점이다.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거창하고 만들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부에 대한 마인드, 부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막연히 부자를 동경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 그 결과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한다. 이건희 회장에게는 수입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개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돈이 돈을 끌어당긴다는 말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부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수록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상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만 일을 하고 그 시스템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준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하지만 부자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쥐경주나 다름없다.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쥐경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말해주고 있다. 평균적인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대개의 사람들의 삶은 비슷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학교에 갑니다. 부모는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에 가는 걸 기뻐합니다. 아이는 졸업을 하고 때로는 대학원에 간 후 예정된 길을 밟습니다. 즉,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이나 직업을 찾습니다. 아이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그런 직업을 갖게 되거나 혹은 군인이 되거나 공무원이 됩니다. 이제는 성공한 것 같고 미래는 밝아 보이고 두 사람은 집과 자동차 그리고 TV를 사게 됩니다. 휴가도 가고 아이도 낳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의 수요가 크게 늡니다. 행복한 부부는 직장 생활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더 열심히 일합니다. 승진도 해야 하고 보수도 더 받아야 하죠. 보수가 높아지고 아이가 더 생김에 따라 더 큰 집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착한 직원이 되고 회사를 위해 더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다시 학교에 가서 더 전문적인 기술도 습득합니다. 이것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수입이 점차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세금도 더 내야 하고 새로 산 큰 집에 재산세도 더 내야 합니다. 사회보장 세금도 올라가며 그 밖에 이런저런 세금이 더 붙습니다. 보수는 높아졌는데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35년 전에 태어난 이 행복한 부부는 이제 쥐경주에 갇힌 채 평생 동안 일에 몰두합니다. 이들은 회사의 주인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융자금과 신용카드를 갚아야 하는 은행을 위해서 일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샤론 레흐트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2쪽, 13쪽. 가난한 아빠들이 자식들에게 해주는 말 중에 가장 공통적인 말이 이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된 직장이나 직업을 가져라. 결국 이것은 돈을 위해 공부하고 돈을 위해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평생 해오던 쥐경주에 자녀들을 합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쥐경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심히 해서 승리자가 된다 한들 여전히 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한다 해도 여전히 월급쟁이에 불과하며 여전히 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월급쟁이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아닌 부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지만 일반인들, 평생 재정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 아빠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초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더 인용해 보면 이렇다. 당신에게 돈이 별로 없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균형보다 초점을 추구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균형적인 사람들은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한다. 그들은 그냥 한 곳에만 머문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균형을 깨면서 가야 한다. 당신이 어떻게 걸음마를 배웠는지 생각해보라. 토머스 에디슨은 균형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한 분야에 집중하는 초점적인 인물이었다. 빌 게이츠도 균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도 초점적이었다. 조지 소로스도 초점적이었다. 조지 패트는 자기 탱크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한 곳에 초점을 유지해 독일군 전열의 약한 부분을 공략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마지노선을 넓게 유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라. 당신에게 부자가 될 생각이 있다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신의 많은 달걀을 몇몇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들은 몇몇 달걀을 많은 바구니에 넣는다. 로버트 기요사키 외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215쪽.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초점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은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고 초점을 맞춘 용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업이든 어떤 투자든 어떤 시도든 위험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을 만든 사람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은행이란 시스템이 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설립한 마크 주커버그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이버나 다음을 창립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도 그것들이 모두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과거 수백 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소설가들이 지금은 그 누구보다 많은 부와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하나의 부를 창출하는 훌륭한 시스템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조앤 롤링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그녀는 동화를 쓰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여 돈을 끌어당겼다. 그것도 엄청나게 말이다. 그녀는 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다. 부를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법. 보통 사람들이 부를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부를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만약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거대한 부를 끌어당기는 거대한 시스템은 은행과 같이 거대한 공룡이나 코끼리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코끼리를 잡아먹는 방법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코끼리를 잡아먹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 번에 한 입씩이다. 아무리 크고 거대한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다. 은행이란 시스템의 시작도 이와 같았다. 가치가 있는 어떤 무엇을 받고
그 보장으로 돈의 가치를 증명하는 신용장이나 예탁 증서를 빌려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은행의 시초였다. 오늘날과 같은 성격의 은행의 출발점은 중세 유럽이었고 금세공인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금괴를 금세공인에게 맡겼고 금세공인은 금괴를 맡았다는 증거로 예탁 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당포 업자도 이와 비슷하게 물건을 받고 신용장을 발행해 주었다. 화폐 교환 업자들도 이와 같았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들이 부를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만든 경우가 바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달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요즘은 어떤 물건을 구입한 후 렌트해 주어서 렌트료를 받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모두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시스템들이 있다.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기업체에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일회적인 부의 창출 시스템이다. 음악가들이 좋은 곡을 작곡하게 되면 평생 그 곡의 저작권료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재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방법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것들도 할 수 있게 된다. 주위를 차분하게 둘러보면 보통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지천에 깔려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는 똑같은 것을 경험한 후 그것을 변형시켜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개발하지만 누군가는 매일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생각조차 못한다. 결국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남과 다른 우리의 생각인 것이다.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은 당신의 독창적이고 유연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생각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한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하는 생각이다. 부를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은 그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또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저작료를 부를 끌어당기는 시스템으로 삼는 사람들은 작가들이다. 작가들은 작가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작가들은 그것을 좀 더 확장시켜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부를 창출하는 강연이라는 시스템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작가들은 자신의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공병호 경영연구소장과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이다. 이들에게는 연구소가 또 다른 하나의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소설가라는 직업은 몇백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개발 작가라는 직업도 그렇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최근에 생긴 것이다.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휴대폰 연구원이라는 직업도 그렇다. 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오늘날에는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상상력의 시대인 지금 백만장자들이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백만장자들의 급증은 결국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급증과 정확히 비례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직접 당신만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그 비결은 간단하다. 처음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작고 간단한 시스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작고 간단한 시스템은 차츰 규모가 성장하고 질적으로 향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엄청난 시스템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완전하게 뒤바꿀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결판을 보려고 하는 성급함 때문이다. 며칠, 몇 개월, 겨우 몇 년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만다. 부를 끌어당기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확장되고 변형되어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틀이 잡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사회에서 검증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월마트의 창립자인 샘 월튼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자신의 저서인 샘 월튼, 최고의 상인, 최대의 부호라는 책을 통해 평생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를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월마트는 내가 중년이었을 때 가장 꿈꿨던 무엇인데 하루아침에 크게 성공하게 된 게 그런 위대한 생각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다른 하루아침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생각이 성공으로 이어지는데 약 20년이 걸렸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마트가 한 중년 남자의 위대한 생각으로 하룻밤 사이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월마트라는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씨앗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장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샘 월튼이 이 생각을 토대로 하여 사업을 시작한 지 무려 17년이 걸린 후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월마트라는 시스템의 틀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최초의 한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데는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보고 비슷하게 그 시스템을 가져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패 확률이 높지만 대신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이미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이기에 제대로만 한다면 몇십 배 빨리 원조를 뛰어넘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라는 시스템이 성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가 힘들게 오랜 시간 만들고 검증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타인이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시스템보다는 자기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거대하고 좋은 시스템보다는 작지만 나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이고 고유한 시스템이 훨씬 더 유익하고 든든한 부의 시스템이다.